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전기기기, 변압기 파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변압기의 건성과 철심 사이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건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암기성 문제인데요. 일단은 건조법 중에서 세 가지는 열풍법, 뜨거운 열을 가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단락법, 2차 측을 단락시켜서 동손과 철손을 일으켜서 열로써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똑같이 단락해서 이 습기를 한 번에 빨아들이는 방법.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가압법은 절연, 내력, 시험법입니다. 건조법이 아닙니다.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2번 문제. 부월주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무엇입니까? 부월주 계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 고장 보호 목적이니까 변압기의 보호 장치죠. 1번. 그 다음에 3번. 변압기의 여자 전류가 일그러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거는 선생님 그냥 암기성 문제로 봐주세요. 암기성 문제. 제가 혹시나 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자 전류는 이제 무부하 전류라고도 부르는데 얘가 삼고조파를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고조파를 포함하고 있는 외형파입니다. 외형파. 왜곡된 형태의 파형인데 그게 결국 뭡니까? 정형파에서 외형파라는 말은 찌그러졌다, 뭐가 일그러졌다 라는 이유거든요.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이제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능사 수준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암기하시라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정답은 자기포화와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라는 것을 그냥 골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그냥 암기성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변압기 이후에 열화 방지를 위해 쓰이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열화라는 것은 절연물의 특성이 저하된다. 특성 저하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인은 뭐죠? 수분 때문입니다. 수분. 공기 중에 수분이 기름과 닿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고요. 뭐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아니면 침식작용,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브리더라는 녀석이 호흡기죠. 호흡기. 흡습 호흡기 안에 실리카 갭이 들어있어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컨서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기름을 컨서베이터 통까지 이제 안에까지 기름을 채워서 최대한 기름과 닿는 면적을 줄이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질소로 봉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분과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절연류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최대한 해준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요. 방열기는 냉각작용의 목적입니다. 열화 방지 목적이 아니라 냉각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에요. 5번 문제. 다음 중 변압기의 무부하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부하손의 대부분은 철손이죠. 그럼 이 동손이 결국 부하손의 대표적인 손질이죠. 부하손. 얘는 이제 가변손이죠. 가변손. 이 무부하손은 우리 고정손이라고도 부르죠. 고정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6번. 1차 전압이 3300V고요. 2차 전압이 220V인 변압기의 건수비는 얼마입니까? 건수비 A는 V2분의 V1이니까요. V2가 220이고 V1이 3300이니까요. 15가 정답이죠. 1번이 정답. 7번. 변압기 외함 내에 들어있는 기름을 펌프를 이용하여 외부에 있는 냉각장치로 보내서 냉각시킨 다음 다시 냉각된 기름을 다시 외함 내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냉각 효과가 크기 때문에 3만 kVA 이상의 대용량 변압기에 사용하는 냉각 방식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펌프라는 키워드 나오면요 유입 송유식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름을 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잔행식은 기름이 뜨거워진 기름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름은 내려오면서 스스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스스로 냉각하는 방식이 잔행식이고요. 방열기에다가 송풍기를 달아서 바람을 일으켜주면 풍냉식이 됩니다. 건식은 기름이니까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8번 건수비가 30인 변압기에 1차에다가 6600V를 가할 때 2차 전압은 얼마입니까? 우리 건수비 A는 V2분의 V1이니까요. 2차 전압 V2는 A분의 V1이다. 건수비는 30이고요. V1은 6600이니까 220V가 되겠네요. 1번이 정답. 9번 델타 결선의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어 V결선으로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전력에 대해서 약 몇 %입니까? 결국 출력비를 물어보는 거죠. 출력비를 물어봤다. 57.7%죠.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고장 전일 때는 델타 결선이라 했으니까요. 고장 후에는 V결선이죠. 그러면 고장 전에서 델타 결선에서는 변압기 한 대 용량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값이랑 같은 거고, V결선 같은 경우는 루트 3 곱하기 변압기 한 대 용량이니까 P1 지워주면 3분의 루트 3이 되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보시면 57.7%가 나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10번 변압기 자 퍼센트 저항 강화 P가 3%고요. 리액턴스 강화가 4%인 변압기에 최대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습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임피던스랑 같거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제곱을 한 것과 같다. 그럼 자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시면 5%가 정답이 되겠다.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1번 문제. 요것도 사실 거의 뭐 암기성이라 보셔도 좋은데, 변압기의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면 주파수와 철손이 무슨 관계냐라는 문제인데, 주파수와 철손은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유기전력 공식에 의해서 4.44 자 F 파이 N, 여기서 파이는 자속 밀도의 단면적 A를 곱한 값과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주파수 F는 자속 밀도분의 전압 E와 비례한다. 자속 밀도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다. 여기서 얘가 일정하면 이런 관계를 갖죠. 이런 관계. 근데 여기서 자속밀도, 선생님 자속밀도인데 왜 철손이에요? 이 철손 안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거든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최대 자속밀도의 1.6승 곱하기 주파수 F에 비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파수와 자속밀도는 반비례합니다. 그럼 주파수가 1승만큼 상승하면 자속밀도는 어때요? 최대 자속밀도는 1.6승만큼 감소하게 돼요. 즉 얘가 상승하면 얘는 더 0.6승만큼 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철소는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낮아지면 철소는 증가한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12번 문제. 변압기 퍼센트 저항 강화 P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이 0.8일 때 전압 변동률 얼마입니까?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P가 3%니까 3 곱하기 역률이 0.8 플러스 Q가 4고요 곱하기 이 사인 세타가 그러면 얼마죠?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겠네요. 그쵸? 0.6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4.8%가 정답이죠. 3번이 정답. 13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주로 쓰이는 계정기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는 차동 계정기죠. 또는 비율 차동 계정기가 또 들어가죠. 1번이 정답. 14번 1차 전압이 V1이 13200이고요. 무부하 전류 I0가 0.2A, 철손이 100W일 때 여자 어드미턴스는 얼마입니까? Y 제로를 구하시오 라고 한 거거든요. 일단 선생님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죠. 임피던스의 역수다. 선생님 임피던스는 우리가 여기 밑에 적어볼까요? 임피던스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 전류분의 오메 법칙으로 보면 전압과 같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역수니까 결국에 얘는 우리가 V분의 I다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V분의 I다라고 써보면 일단 주어진 전압이 뭐죠? V1 무부하 전류 하이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넣어보시면 13200분의 0.2 계산해 보시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모가 되겠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이에요. 1.51, 51, 5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15번 퍼센트 저항 강화가 1.8%고요. P가 1.8이고요. 퍼센트 리액턴스가 Q가 2%인 변압기가 있다. VI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입니까?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자, 여기서 역률이 1이면요 사인 세타 무효율은 0입니다. 그럼 0이면 얘가 없는 거네요. 결국 뭐만 남아요? 요게만 남겠죠. 즉 역률이 1일 때는 퍼센트 저항 강화가 결국 퍼센트 저항 강화가 전압 변동률과 같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16번 문제. 변압기의 무부하인 경우에 1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입니까? 자, 무부하일 때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무부하 전류겠죠? 무부하 전류. 자, 요 놈이 뭐냐? 여자 전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화 전류, 이 무부하 전류 안엔 자화 전류랑 철손 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말이 결국엔 자기화를 시켰다라는 거니까 같은 말입니다. 4번 정답이에요. 무부하 전류는 이제 무부하 상태에서도 흐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번. 자, 변압기를 1차를 Y, 2차를 델타 결선으로 할 때 1차와 2차 사이 위상차는 어떻습니까? Y 결선 같은 경우는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00 크기고 위상은 30도 앞서죠. 자, 델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간전압하고 상전압은 같다. 위상도 동상이다. 그러니 1차와 2차의 위상차는 30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2번이 정답. 18번.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이란 무엇입니까? 쌤, 정격이라는 의미는 항상 2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1차를 정격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2차에서 정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건수비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다. 근데 우리 정격의 의미로 첨자를 보통 우리 N 붙이잖아요. 그럼 2차 정격 전압이라고 불렀을 때 이때 1차를 똑같이 정격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1차 정격 전압 V1N은 건수비 곱하기 V2N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2차 정격 전압의 건수비를 곱한 것과 같다. 3번이 정답인 거죠. 다음 19번. 변압기에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컨서베이터는 열화 방지였죠. 1번. 자, 20번. 계기용 변류기의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얘를 개방 상태로 둬버리면요. 개방 시 2차 코일의 고전압이 유기되어 절연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절연 파괴라고만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무조건 변류기는 CT죠? 계기용 변류기는 CT,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자, 얘는 절대로 2차 측을 개방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왜? 2차 측에 그럼 자속이 없어지면서 2차 측에는 이제 고전압이 유기돼서 절연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락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2차 측 절연보호. 2차 측 과전류 보호는 누르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개방이 됐다는 건 뭐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과전류는 아니고요. 고전압이 유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1번. 건수비가 100인 변압기에 있어서 2차 측 전류가 1000A일 때 이것을 1차 측으로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건수비 A는 전류는 우리 I1분의 I2죠. 그럼 여기서 자 1차 측 전류 I1은 건수비 A분의 I2다. 자, A는 100이고 2차 전류는 1000이니까 10A가 정답이다. 2번이 정답.
좀 지저분하게 지울게요. 자, 건수비가 2라고 합니다. 2차 전압은 100V고요. 2차 임피던스는 25민 변압기의 1차 환산 전압 그리고 1차 환산 임피던스. 그러면 자 V1하고 Z1을 구해주시오. 자 V1 먼저 해볼게요. 건수비 A는 V2분의 V1이다. 그래서 V1은 A, V2다. 그러면 A가 건수비가 2라 그랬으니까요. 2 곱하기 2차 전압이 100V였으니까요. 100. 그럼 자 200V예요. 200V.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자 일단 지우고요. 자 임피던스도 해볼게요. 건수비 A는 자 2차 임피던스 Z2분의 1차 임피던스 Z1과 같다. 그럼 여기서 제가 제곱을 지워주면 어떻게 되죠? 제2의 제곱과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Z1 임피던스 Z1은 A 제곱에다가 Z2를 곱한 것과 같다. A 제곱 곱하기 죄송합니다. Z2죠. Z2. 그러면 자 2의 2승에다가 곱하기 25이니까 85이 되겠네요. 85. 1번이 정답. 여기 정답이죠. 자 다음 23번. 3상 전원에서 2상 전원 단상 2개를 얻는다. 자 변압기 결선 방법은 무엇입니까? 4번 T결선이죠. 얘를 우리는 스코트 결선이라고도 부르죠. 스코트 결선. 여기서 쌤 델타 Y 자 V 얘네들은 3상 부하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요. 3상 부하의 전원을 공급합니다. 자 얘는 이제 3상을 2상으로 변하는 결선법 중 하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 자 이렇게 23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나머지 뒤에까지 다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